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사위 소속이다 보니까 현재 조국 후보자 자녀의 입학 과정을 둘러싼 논란 무척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또 후보자 측의 어떤 안타까움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사실은 동의 공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과연 후보자님 따님 같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언강생심 전혀 꿈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알지도 못하죠.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서 또 개정이 되었죠. 고등학생이 논문이나 저서를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관련자들께도 여쭤보고 교수님들이랑 그 입시제도 변천 과정에서 최초에 이러한 수시 전형이 도입된 이유가 과거에 성적으로 인한 줄 세우기, 학력고사라든지 그 입시 때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너무 확연히 드러나더라. 있는 집 아이들이 고액가외, 쪽집게 가외, 그리고 뭐 강남 등의 입시에 능한 학교, 뭐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뭐 스카이라든지 인서울이라든지 이런 그 취직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대학에는 가기가 어렵더라. 이걸 바꿔보자. 이래서 그러한 줄 세우기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자신들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서 성과를 얻어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도록 이렇게 한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되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저는 앞서도 말씀했듯이 양육의 책임을 주로 아빠와 시어머님께서 담당을 하셔서 네. 아빠가 영구년을 얻었을 때 당연히 따라가는 생활 근거지 이동이라고 생각했지 당시에 조기 유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네. 그렇게 갔다 오면 입시를 치를 수 없다고 반대를 했지만 저는 그냥 아빠가 가니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조건이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후에 이것이 대학 입시에 쓰일 줄도 몰랐고 아이는 돌아와서 정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수능 시험도 치렀습니다. 단지 그 전형에서 수능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고 글로벌 전형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형을 보다 보니 저는 여러 전형을 보다 보니 그런 전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늦게 알게 돼서 한 것이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그 전형을 염두에 쓴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 충분히 그 이해가 가고요. 아마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 이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꼭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혹은 없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보자님이 일반적인 학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공직 후보자시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시다 보니 그러한 주관적인 사정과 설명을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다 납득 100% 해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고 국내에 돌아올 건데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방식이 도움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조기 유학 형태로 외국에 갔다 오는 이런 부분들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경로를 밟지 않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이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설명은 해주시더라도 가슴 속에는 일반적인 많은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실체는 좀 공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 이제 텀블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요 해시태그 아시죠?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소녀상 되기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일본에서의 그러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탄압이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고 소녀상 전시 자체를
츄레날레라는 3년마다 거행되는 대단히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서 이 운동을 함께 하고 계세요.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소녀상처럼 사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죠.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아마도 앞으로 이 소녀상을 지켜주셔야 할 국가의 책임자이실 텐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아주 일찍이 할머니를 소녀로 봐야 한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북경 여성대회에서 일본인 마츠 야요리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하는 포럼을 지구촌 곳곳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녀상 철거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어야 할 부분에서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철거, 이미 필리핀에서도 철거가 된 바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많은 교민들이 노력했지만 다양한 로비에 의해서 항상 이동이 되는 수많은 순환을 거치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철거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녀상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 지구촌의 보편적 규범이 되고 있는 것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지구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종군이란 말은 뭐 적절치 않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현재 국가에 등록된 분들 중엔 20분만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연로하시고 병환이 깊으셔서 적어도 이분들 중에 다수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을 잘해 주시면?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이분들을 경제적 보상 문제로 외교 테이블에 놓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민주연대 활동을 할 때 최초로 할머니께서 정부로 받은 보상금 5천만 원을 저희 단체에 기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할머니들은 존엄, 명예회복,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점이 일반적인 전시 성폭력 피해자와 저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큰 차이점이고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나비기금 등을 활용해서 우간다라든가 콩고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로 전환하신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